제일 착각하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나도 성형 전에 이 사람이 나랑 닮았다. 이 사람이랑 같은 수술을 하면 이 성형 후기에 이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뭔가를 꼭 바꿔야겠다는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믿음직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상담 실장님과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자세하게 여쭤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담 실장님이 좀 안내해 주신 걸 토대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지식들을 원장님들과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담할 때 환자분 얼굴을 대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하거든요. 쌍꺼풀은 이제 만들어보고 이 라인 저 라인 뭐 트임도 해봤다가 코도 높여봤다가 면봉을 저기 끝까지 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 봤다가, 이제 눈과 코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손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 손을 막 갖다 끌어다 써서 이렇게 한 상태로 이제 거울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사실은 환자분들은 몰라요. 정신도 없으실 거고, 거기서 이제 상상을 해요. 아, 이런 모습으로 나오겠구나. 이미지화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예상도를 잡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과정 또는 너무 기대치에 어긋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그 정도의 예측 안에서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쌍꺼풀 라인 잡으셔가지고 네. 그 이미지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환자분하고. 네. 그러면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진짜 그 이미지처럼 네. 대부분 그 결과가 나와요.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 검색도 잘 안 믿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광고예요, 광고. 검색을 해보면 결국은. 음식점 후기들과는 달리 이제 성형 후기 같은 거는 부끄러웠던 성형 전과 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특성상 자발적인 후기는, 진정성 있게 쓴 후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성 후기라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올려놓은 걸 보면 이제 전에는 화장도 하나도 안 해놓고 조명도 하나도 없고 어두운 데서 찍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일 착각하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나도 성형 전에 이 사람이 나랑 닮았다.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은 수술을 하면 이 성형 후기에 이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또는 그 분께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께 소개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고요. 누구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검색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들로만, 이제 광고성 정보들을 좀 배제한 채 원장님들의 실력이나 어떤 뭐 양력이나 전문의 여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만 확인을 한 후에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한 후에 직접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 느낌이 아마 올 거예요. 이 원장님께 수술을 받아도
되겠다 싶은 그런 원장님께 수술을 받는 게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좀 강력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까지 환자분한테 설득을 해서 제 방법대로 하자고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환자에게 더 좋을 거라는 어떤 확신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고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보면 뭐 대부분 한 95% 정도는 그대로 이제 좀 따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환자분의 소신이 확고한 상태에서 이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들어보고 어느 정도 합당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러면 책임은 환자분이 지셔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줬던 것 같아요. 환자분의 주장의 근거가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끊어내고 계속 다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기 좋은 나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환자분의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너무 어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가장 고령의 환자분이 이제 94세였거든요. 눈 위아래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하신 할머니 분인데 계속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수술이 잘 될까의 걱정보다는 수술하다가 할머니가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정정하시고 그런 정정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도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시고자 이제 수술을 결정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아주 만족을 하셨고요. 그래서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수술 전에 간단한 시술로 수술 대신에 만족할 만한 시술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시술이라고 하면 뭐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 뭐 고주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코 수술하기 전에 정말 콧대가 낮으신 분들은 코필러 한번 맞아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이제 조금 흡수되거나 옆으로 퍼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욕심에 더 넣고 하는데 처음에 그 이쁜 모양이 안 나오죠. 더 퍼지고 위로 퍼지고 해서 이제 우리 아바타 코라고 하는 넓고 높은 그런 코가 되죠. 그래서 코필러는 많아봤자 한 2번 정도. 내가 코를 높였을 때 이제 콧대만 보는 거예요. 필러로 사실은 코끝을 올리기는 모양을 변형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게 자리를 잡기 전에 빨리 녹여버리고 수술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쌍꺼풀액도 그렇고 뭐 테이프도 그렇고 모든 시술들을 너무 반복해서 좋다고 이제 시술들의 특징이 효과가 처음엔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속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쌍꺼풀 하러 요즘 빨리는 중2, 중3 때 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딱딱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몰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절개를 해야 되고 피부가 너무 딱딱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성형 상담 갈 때 알고 가면 좋을 꿀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우리 라붐 성형외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